입니다. 이게 화면 공유하면 제가 슬라이드 쇼로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넘어갔나요? 슬라이드 쇼 안 넘어갑니다. 예, 그죠? 예. 방금 네, 갑상선 질환 제가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내려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책이 제목이 일단 갑상선 질환 과잉 진료의 대표적인 비극이라고 서술을 하셨거든요. 제목을.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단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많이 이제 받고 있고요. 뭐 수돗물의 불소라든지 또 현대인들의 또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이제 게 원인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호르몬 합성과 전환에 필요한 영양소를 좀 섭취를 해서 좀 치료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책에 나와 있는 요지고요. 저희는 일단 우리 건강 공부한 그런 책자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거죠. 갑상선 질환.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론 이거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데 우리가 이제 증상이 있잖아요. 내가 요즘에 너무 피곤하다. 알 수 없는 그런 피곤함. 그리고 뭐 기능 저하나 항진에 따라 나타나는 뭐 머리카락의 이상이라든지 뭐 살이 갑자기 찐다든지 여러 살이 너무 빠진다든지 그런 어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호르몬 그 수치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갑상선 그런 것들을 저기 진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어떤 우리 혈액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혈액이 우리 몸 전체를 돌잖아요. 그러면서 산소나 호르몬, 영양소 등을 세포에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봐야 되고 그런 또 혈액이 탁해지거나 잘 안 흐르는 문제는 또 어디서 와요? 또 장에서 온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 결론은 장을 이제 다스려야 된다. 그 장하고 같이 이제 이게 갑상선 호르몬 질환은 이제 간계랑 신계랑 나뉘어졌을 때 신계 쪽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또 간까지 같이 다스리면 웬만한 건 다 좋아질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저희가 두고 이렇게 문진을 하거나 어, 그 갑상선 질환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보통 뭐 피부나 머리카락,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그 대사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신체적인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진을 하면서 일단 장, 간, 이제 장을 좀 다스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 이제 넣고 이제 문진을 하거나 안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한다는 거는 자신의 정상적인 신체 조직이나 세포에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비자기를 구분을 못해서 오히려 나를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제 파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가면역 질환은 오히려 자신의 세포를 파괴한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냐, 원인이 나타나냐 보니까 현대인들의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게 굉장히 큰데 또 수면하고 수면의 질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은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위치가 이제 목 쪽 부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림프 이쪽 쇄골 이쪽에 그 림프 조직이랑 관련도 있어서 림프에 어떤 굉장히 노폐물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림프의 어떤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는 우리 잘 때도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림프 어떤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 거기에 이제 수면 부족. 그래서 우리 인체 대사 패턴의 불균형과 여러 가지 이제 장운동, 변비도 올 수도 있고 또 설사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원인이 스트레스나 약물 과다 복용. 그리고 우리가 꼭 약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안 좋은 그런 것들, 첨가물들도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 잘못된 식생활. 그래서 우리 장 관리의 또 대표적인 거는 식생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원인은 이런 원인으로 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 그러니까 피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우리 혈액의 문제인 건데 이 혈액이 탁해지고 그로 인해 세포가 오염됐다. 이 오염된 세포 치유를 위해 몰려든 면역 물질에 의한 자기 세포 손상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피의 문제, 혈액의 문제, 그 부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 나타났다. 결론은 장 관리. 그래서 일일 이식과 아세로라시 이스티비 유산균, 그 아이유로 우리 장 관리 하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칼매까지. 아까 박명수 리더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우리 호르몬, 갑상선, 여기에도 진짜 칼맥이 엄청 중요합니다. 영양소가. 그래서 3일 단식 6개월 한 세트로 진행을 하시고, 영양요법으로 재생, 복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면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장을 고치면 다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소화 흡수의 어떤 이런 과정, 이 그림으로 이제 소비자들 이제 보여드리면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장에서 이제 흡수를 하고 이런 장, 간 순환을 통해서 이제 피가 만들어지죠. 피가 굉장히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온몸 전체를 돌면서 산소, 호르몬, 영양소 등을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온몸을 돌아서 신장 방광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망가지는 게 이제 질병인 거고 우리 면역 세포의 70%가 이제 장에 분포돼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백혈구, 우리 군인이죠. 나를 지키기 위한 군인이 70%가 장, 연관, 림프 조직에 있다. 이런 장 환경이 무너지면 결국 면역이 무너지고 질병의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 갑상선 위치, 예. 그래서 목 앞쪽, 그래서 목젖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크기는 4cm 정도고 무게는 30에서 60g. 평소에는 만져지거나 눈에 띄지 않는데 이상이 생기면 부종에 만져지고 눈에 보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갑상선 질환에서는 이 갑상선, 또 부갑상선, 그다음에 부갑상선과 관련해서 부신, 네, 그리고 난소, 정소 여기까지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호르몬과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데 이 모든 명령을 뇌하수체가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갑상선, 부갑상선, 또 부신, 그 난소, 정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부학으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편한 거예요. 근데 그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이 갑상선 하나만 따로 떨어뜨려 보면 이 기능의 문제, 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약 처방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 이제 부갑상선은 갑상선 뒤쪽에 위치한 거예요. 콩보다 작은 크기고, 보통은 4개가 있지만 개인에 따라 3개 이하 또는 5개 이상. 이렇게 이제 돼서, 그 갑상선의 어떤 그런 기능은 어때요? 우리가 체온 조절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에 이제 관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갑상선, 여기가 이제 칼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부갑상선이 뼈에 작용을 해서 칼슘 농도를 조절해요. 그래서 이런 칼시토닌, 파라트로몬 요 역할을 이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혈중에 칼슘 농도가 이제 많으면 얘가 다시 뼈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파라트로몬은 칼슘이 빠지는 거를 저기 뭐죠? 뼈에서 칼슘을 빼오는 거죠. 파라트로몬은. 예, 우리가 이제 혈중에 그 칼슘 농도가 부족하면 칼슘을 빼오고 칼시토닌은 혈중에 칼슘 농도가 많으면 다시 뼈로 데려가는 이렇게 서로 이제 기량작용으로 해서 그 칼슘 농도를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부갑상선은 칼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부신 스테로이드 호르몬 분비하고 우리 몸의 대사와 면역 반응을 이제 조절하는 것까지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은 아까 본 것처럼 목 중앙에 튀어나와서 아담의 사과로 불리고요. 그 좌우 양쪽에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사.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인체의 발전소, 우리 몸이 그 발전소라면 석탄을 태우는 게 갑상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사 과정을 촉진해서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기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갑상선, 그 우리 뇌하수체에서 그 시상하부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몸에 다양한 이제 호르몬을 만들려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의 자극을 받아서 티록신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를 한다는 거죠. 이 티록신이라고 한다는 거는 세포의 대사 기능을 항진시켜서 모든 물질의 분해가 빨라져요. 즉 기초 대사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굉장히 과다로 분비가 되면 체중 감소, 맥박이 빨라지고 땀이 많이 나죠.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살 빼는 약에는 감초처럼 이 티록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티록신이 너무 적게 분비돼요. 그럼 모든 대사가 떨어지고 심장의 박동도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추위도 견뎌내지 못하고 말도 어눌해지고 근육의 반사도 더뎌지고 육체와 정신이 게을러지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은 굉장히 많은 역할이 있는데, 일단 에너지 대사 활성화 작용을 하고요. 체온 유지하고요. 성장기 뇌와 뼈의 그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에 관여를 하고요. 물질 대사. 예, 여기 하여튼 갑상선 하면 이게 모든 이게 대사에 관여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그 대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 모든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호르몬, 효소,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을 하고요. 여성의 생리와 임신, 담즙 분비 활성화, 위액 분비, 위장관 운동 촉진. 그래서 소화와 어떤 그런 그 대장 활동, 이런 그 변비나 이런 문제까지도 다 이제 관여를 한다는 거죠. 또 부갑상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뼈에 작용해서 칼슘 농도를 조절해요.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호르몬, 이 파라트로몬과 칼시토닌, 요거를 서로 적절하게 해서 칼슘 농도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하면 기능이 이렇게 저하되거나 항진되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기능이 항진되는 거는 모든 게 되게 다 대사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고요. 더위를 못 견디고 안구 돌출이 되고 안면 홍조, 그다음에 뭐 갑상선 종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혈압 상승, 그다음에 손떨림, 설사, 월경이 불순해지거나 무월경, 그다음에 체중 감소가 되거나 다리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는 모든 기능이 다 이렇게 좀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탈모, 머리카락 잘 부스러지고요. 두 개 다 머리카락에 관련된 게 나오죠. 예, 그리고 다 그 신계의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저하는 이제 감정 변화 둔화되고 안면 부종, 그다음에 어, 혀가 두꺼워지고 말이 느려지고 손톱도 잘 부러지고요. 피부도 거칠고 건조해지고요. 식욕부진, 변비, 월경불순, 근육통, 피로감. 굉장히 피로감에다가 추위를 잘 타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저하가 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면역 체계 이상으로 갑상선 세포들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갑상선이 작아지는 거죠. 그 세포에 어떤 문제가 오는 건 다 어떤 피해 문제라고 저희 볼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의 결핍으로 왜 호르몬의 결핍이 될까? 왜 잘 안 만들어질까? 그것도 어떤 호르몬이 원료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죠? 세포로 잘 전달이 잘 만들어졌지만 전달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결핍으로 전신 대사 과정이 느려진다. 그래서 갑상선 자체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뇌하수체가 잘 또 명령을 못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저하증의 한 대부분의 원인 한 7, 80%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약물로 결핍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고요. 우리 원인은 저희는 알고 있어요. 네, 장의 문제라고 한다는 거, 장간의 문제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원인을 완전히 없애기 전에는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 그리고 항진, 신체 내 자가 면역 체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그레이브스병. 예, 이것도 한 7, 80% 이상이다. 그레이브스 병이고요.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는 선정도 원인입니다. 그래서 인체가 4기통 엔진이라면 이 갑상선증에 걸리면 6기통이나 8기통 엔진이라고 생각한다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앉아 있는데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치료는 이제 약물로 하면 약을 끊으면 재발하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동위원소 요오드 치료를 하거나 외과적 수술 이렇게 요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뇌하수체에서 명령을 내려서 갑상선, 부갑상선이 있고 또 이제 부신의 역할이 엄청 큰 거예요. 여기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 우리 몸의 대사와 또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게 부신이잖아요. 콩팥 위에 붙어 있는 삼각형 모자 모양의 작은 기관이 부신인데요. 부신 피질이 있고요. 여기 부신 피질이 뇌하수체에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자극을 받아서 코르티솔, 그다음에 알도스테론 이런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분비를 한다는 거죠. 이 코티졸은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혈당을 높이는 대사에 관여를 하고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저장된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무기로 스트레스에 대항을 하죠. 어, 코르티코스테론 이거는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연고 같은 의약품에 많이 쓰이고요. 알도스테론은 혈액의 항상성 유지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신 피질이 있고 아까 부신 속질 요거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에피네프린 흔히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 받을 때 심장 박동을 촉진시키고 호흡을 빠르게 해서 온몸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간과 지방 조직에 저장된 포도당과 지방산을 분해해서 모든 근육에 에너지를 보내서 눈의 동공을 확장시켜 위기 상황을 빨리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관들은 소화액을 분비를 중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간에서 분해되면 긴장이 풀린다. 그래서 장부학으로 바라보면 이게 좀 쉬울 수가 있는데요. 그게
장이랑 간을 이제 다스리면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갑상선 질환은 이제 신계통에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이 올 수가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호르몬제를 준다. 근데 이 호르몬제를 먹음으로써 유방암의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호르몬의 조절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신만이 가능한 영역인데 인공 그 합성 호르몬을 이렇게 먹음으로써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고요. 또 이런 약물로 인해서 신장 기능 떨어지고 또 심장, 하트 이 기능이 떨어져서 또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부학으로 바라보면 장 기능, 위 장 기능이 떨어지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 떨어지면 부신 기능 떨어지고 난소 기능 난소나 정소 기능 떨어지고 혹은 갑상선에 이제 문제가 온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이 굉장히 항진이 돼 있다.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에너 그 스트레스 환경에 이제 노출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항진이 돼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이렇게 장이 굉장히 차가워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원인이 이제 밝혀졌으니까 장을 따뜻하게 하면서 부교감 신경을 굉장히 올리게 하는 거를 신경을 쓰면 되게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부신 호르몬, 우리 갑상선 호르몬과 굉장히 밀접한 역할을 해요.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 상태에 누군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다. 그럼 당연히 무슨 기능이 떨어져요? 이 부신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떨어진 부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수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과식은 금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커피라든지 여러 가지 교감신경을 항진시킬 수 있는 것들을 다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부시는 우리 비타민 C의 목보라고 하는 별명이 있잖아요. 특히 미네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있어야 호르몬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화나 이런 갑상선 호르몬에 이제 만드는 그런 뭐가 이제 여러 가지 미네랄이 있어야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 복합제와 요오드 미네랄 성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소화가 잘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음식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밀가루라든지 고기 그리고 산성화된 식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자제를 하게끔 하고 또 소화 잘 되는지 배변 활동은 괜찮은지 그 장 관리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증상이 사라지고 소화 흡수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수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소화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고 또 말도 줄이고 말 이렇게 하면서도 되게 활성산소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음식 관리해야 되는 거고 물 따로 밥 따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이렇게 인체대사 패턴에 의해서 식습관 관리해주고 또 인체의 어떤 세포의 재생 주기가 있기 때문에 혈액 관리, 아까 이제 피가 잘 흐르면 우리 건강하다고 하는 거고, 그런 게 세포에 잘 전달되고 해야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이런 영양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액 관리를 하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래서 저희가 장 관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유로 시작을 하고요. 아침 식사 바꿔드리는 거. 그래서 아침 식사, 프로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칼매까지. 그래서 배변 활동 원활하게 해서 또 아침 식사할 때 사과 반쪽, 상온에 사과 반쪽 껍질째. 그래서 프로테인 2스쿱 좀 걸쭉하게 해서 막 꿀떡꿀떡 마시는 게 아니라 가급적 천천히 이렇게 좀 씹어 먹고 그렇게 거기에 플러스 천일염과 이제 꿀 같이 이렇게 타서 드시고 단백질의 소화를 돕기 위해서 이스트비까지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갑상선 회복에 도움되는 영양소하고 요법인데 어쨌든 우리 아세로라시 이스트비 요거 아이유 플러스 여기 칼맥 되게 중요하죠. 아이유 플러스 칼맥. 그다음에 우리 아까 장 관리와 간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타민 B 복합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더블엑스, 그다음에 오메가3, 그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갈리, 그다음에 카로틴 플러스 코큐텐 추가적으로 드시면 되게 좋고요. 소화에 또 도움이 되는 엔자임 바이오. 그다음에 우리 그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되어 있는 교감신경을 내릴 수 있는 그 부교감신경을 이렇게 잘 저기 자극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일이라든지 이렇게 리플렉서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권장 음식 또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식습관 관리. 이게 또 2주 우리 디톡스나 프로틴 요법으로 또 이 음식 관리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긴장과 불안을 낮추고 충분한 그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규칙적인 식습관, 그런 생활, 그다음에 절대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필요할 때는 이제 비타민제를 또 메가 비타민 요법도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현미 채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하는 거, 긍정적인 생각을 연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뭐 종교를 갖거나 혹은 일기를 쓰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갑상선 질환 호르몬, 신계에 관련된 그런 질환으로 근데 현대에서는 너무 과잉 진료고 약물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갑상선이 생기는 이유와 원인을 잘 파악을 하고 이거를 또 우리가 장 관리를 통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